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언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건데요. 이 기자들 기레기, 이제 기덕이 뭐 이렇게 불리는데 큰일 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조국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법시험을 통과 못해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조국 전 장관의 언론에 대한 대응 이게 재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입니다. 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되었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참조 조문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 전문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많이 참으셨습니다. 자, 이 소송이 이제 재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레기, 기덕이 기자들이요, 본인 쓴 기사를 삭제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다 준비돼 있죠. 거기다가 종이신문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기사를 막 내리고 있어요. 이게 이 기자들의 지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왜 재밌는 일이냐면 언론사들이요, 손절합니다. 언론사들이 변호사비 이런 거 대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데스크에서 다 통과돼서 기사가 올라갔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언론사에서 변호인을 꾸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걸면 언론사들은 손절해요.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할 것이다. 자,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기사들 스크랩 해놓고 그 다음에 악성 글들, 허위 악성 글들 올린 일반 유저들이 올린 글들 다 캡처해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게, 이 법무법인에게 막 메일을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했죠. 정청래 의원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법안 발의했고요.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할 때 똑같이 만약에 허위 보도가 나왔을 경우 일면에 허위 보도를 실었으면 정정 보도도 일면에 허위 보도의 양만큼 비중만큼 정정 보도를 하도록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들 일면에 정정 보도를 계속 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꽤나 재밌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부자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허위 기사, 악질적인 기사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사안들 전부 다 고소를 하면요, 이 손해배상으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인생은 실전. 기자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중들은 우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그거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조국과 조국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 사냥을 했었던 기자들, 이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자 또 조국을 비판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자들도 일단은 뭐 쫄았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 악의적 또는 사실 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하였나 보다.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기를 바란다. 절제의 형법학 등 참조 요망.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 조국 전 장관이 그냥 백면 서생인 줄 알았죠. 야, 전투력 괜찮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기자들이 쉽게 글 쓰지 못했을 텐데요. 여러분, 나경원 보십시오. 나경원은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한 기사를 써도 바로 법적 대응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쫄아요. 조국은 그냥 얌전한 서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니까 막 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 법대로 간다. 내가 아는 한 법대로 가면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정도의 전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해야 된다. 정치 안 한다. 정치하기 싫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정치하셔야 돼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된다면, 무죄가 다 나오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진짜 강력한 대권주자가 될 겁니다.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혹독한 검증을 받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다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정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바꿔야 돼요. 정치하면 손사래를 치는 인물인 건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정치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인데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운명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적폐들의 공작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고 양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있고 유력 대권주자들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이 갭 투자가 좀 잡혀든다면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재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건 같은 경우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점점 여론에 반영이 될 겁니다.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있었다면 벌써 깠을 겁니다. 만약에 내일도 별다른 증거 없이 일반적인 주장만 반복한다면 이 고소인단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역으로 어떤 증거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무고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 이야기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조국의 반격 재밌을 겁니다. 곡소리 날 거예요. 뭐 한두 건이어야죠. 수십만 건입니다. 이거 일일이 선별해서 소송 가능한 부분 다 소송하게 된다면 아마 몇 년은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정정보도를 허위보도만큼 똑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면의 정정보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조국의 반격 우리는 팝콘 들고 구경하면 됩니다. 법 전문가가 확실한 것만 알아서 소송을 걸 거니 기자들이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재밌겠죠. 자, 언론들 이번에 한번 혹군형 내주시고 재판 준비 잘 하시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